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까는 언니, 오늘도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김건희와 최은순 주가 조작, 많이 유명하죠. 아직도 진행 중이고 특검도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영상 같이 볼게요. 오늘은 그 윤석열 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이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모녀가 주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만 투자를 한 건 아니더라고요. 주식 투자도 꽤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최은순, 김건희 이 모녀가 땅, 부동산 이걸로 굉장히 많은 일을 저지르고 많은 일로 소송과 이런 관련이 많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주가 조작도 잘하나 봐요. 영상 계속 볼게요. 이 독일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라는 BMW 판매하는 그 회사인데 그 주식의 주가를 갖다가 뭐 조작을 했다 어쨌다. 그런데 조작을 한 게 김건희 씨가 한 거냐 아니면 뭐 그 김건희 씨 엄마 최회장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한 거냐 뭐 그거 갖고 굉장히 뉴스가 좀 많았었는데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시간도 그러니까 한 2010년도 그때 있었던 일이고 또 주식이다 보니까는 이제 경제 관련된 거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주가 조작을 뭐 간단하게 했겠습니까? 복잡하게 했겠죠. 그러니까는 저도 좀 이게 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쭉 제가 한번 좀 이걸 취재하고 또 관련된 사람들 좀 그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따라오시면은 뭐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모녀가 참 재주가 많은 건지 누가 뒤에서 많이 뭐 조언을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탁월합니다. 도이치모터스, 보통 우리 도이치모터스라면은 차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이걸로 주가 조작을 했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라는 주식에 대해서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데가 뭐냐면은 BMW 아시죠? 그리고 미니라는 이 자동차, 독일 자동차들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딜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BMW 그 본사, BMW 코리아라고는 따로 있고요. BMW 코리아 본사에서 운영하는 각 그 딜러들, 일종의 대리점이죠. 대리점이 전국에 한 7개 딜러가 있거든요. 그 딜러 중에 하나가 이제 도이치모터스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점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도이치모터스라는 데가 처음부터 그 자동차 딜러를 한 건 아니고 원래는 대구에서 이 섬유 사업을 했었던 기업이라고 해요. 두창섬유라고 대구에서 섬유 사업으로 그 모기업이 거긴데 섬유 산업이라는 게 이 사양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오너가 섬유에서 이제 좀 그 업종을 넓혀서 자동차 딜러 쪽으로 특히 BMW가 워낙 잘 팔리니 BMW 딜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 사업 영역을 좀 넓힌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의 회장 권오수라는 유명하죠. 권오수, 김건희와 권오수 대표라는 이 사람과 굉장히 친분 있고 긴밀한 관계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옵니다. 권오수란 사람이.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가 BMW 차만 잘 팔면 되는데 2008년 즈음에 코스닥에 상장을 이제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라는 건 그냥 딜러 아닙니까? 딜러, 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아니에요. 여기가 상장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BMW 코리아도 상장이 안 돼 있는데 BMW 이제 한국 지사 본사 BMW 코리아가 사실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껄끄럽게 불편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MW 코리아에 저희가 한번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딜러가 차를 판매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데 여기 차 파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이게 상장을 하면은 이 숫자, 주가 관리에 더 신경을 쓸 거 아니냐. 이거 이 본사도 상장을 하지 않았는데 일개 대리점이 상장을 한다. 상당히 의심이 가지 않나요? 이거는 시작부터 뭔가가 노리고 했다라는 의심이 갈 수도 있겠어요. 뭔가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상장은 한다고 하니 뭐 그걸 말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개별 어쨌든 독립된 기업이고. 그래서 상장을 했대요. 2009년 1월 30일 날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상장을 합니다. 코스닥에 첫날 이제 부전에 상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계속 내리막으로 이제 이 주가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BMW가 그렇게 잘 팔리는데 왜 이게 주가가 내려가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몇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쪽에 한번 좀 제가 아니 BMW인데 왜 이렇게 내려가냐 이게 그랬더니 도이치모터스라는 데 그냥 딜러 아니냐. 주가라는 게 어떤 기업의 미래 가치, 미래 성장 가능성, 잠재력 이런 걸 보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거나 이러는데 여기는 단순히 딜러기 때문에 차를 만드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업력과 마케팅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본사에서 차를 대주지 않으면은 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 그 한계를 보고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고 계속 이제 내려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가 어쨌든 이제 그 상장된 그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2009년 5월쯤에서 공시가 났습니다. 대주주가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그 공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때 보면은 김건희 씨가 이제 여기서 대주주가 됐다고 이제 우연도 참 우연이네요. 어떻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란 회사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이게 김건희가 대주주로 바뀔까요? 의문점이 상당히 많죠. 도이치모터스에서 공시를 한 거예요. 얼마의 주식을 가졌냐면 24만 8,062주를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김건희 씨가 이제 취득했다. 그러니 이걸 공시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김건희 씨가 주식을 가졌는데 정상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왜 그 주식을 취득할 때 이제 코스닥 시장에 매수 주문을 넣어서 돈 입금하고 주식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도이치모터스의 모기업이 이 두창섬이라는 데지 않습니까? 두창섬이라는 데다가 124만 주를 신규로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유상 두창섬유, 좀 전에 말했던 모기업 권오수라는 이 사람의 모기업이죠. 1위로 124만 주가 갔다가 장외로 24만 8천 주를 김건희에게 넘긴 거죠. 그것도 싸게.
그렇다면 이 시점에도 일단 이득을 받겠네요. 등자로 도이치모터스가 모기업에 이제 그 124만 주를 넘깁니다. 2009년 5월에요. 그리고 닷새 뒤에 두창섬유에서 김건희 씨한테 이 124만 주 중에서 24만 8천 주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한 게 아니고 장외에서 이제 매도를 합니다. 넘깁니다. 도이치모터스에서 두창섬유로 갔다가 두창섬유에서 이제 김건희 씨한테 상당히 이상한 관계죠. 도이치모터스에서 두창섬유로 넘겼다가 5일 만에 이것도 약속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24만 8천 주가 건네진 건데 뭐 주당 그때 가격이 3,225원으로 한 주당 이렇게 넘겼다고 해요. 이날이 이제 넘긴 시점이 2009년 5월 19일인데 그 당시에 그 날짜에 이제 주가를 시세를 저희가 보니까는 3,600원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400원에서 한 450원 정도가 더 싸게 김건희 씨한테 이제 넘겼습니다. 보통 이제 장외 매도를 할 때는 장외 매도를 이렇게 싸게 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주들한테 이 손해를 입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외 매도를 할 때는 통상적인 시세 거래보다 높게 해서 넘기는 게 보통인데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싸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불법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2009년 5월 19일부터 김건희 씨는 이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가 이제 됩니다. 이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어지는 관계가 넘기고 5일 만에 김건희가 대주주가 된다. 상당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2009년 5월 19일 김건희 씨가 대주주가 된 시점이 이때쯤이라면 계속 떨어져서 연말에는 1,800원까지 군부박질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이치모터스를 상장시킨 이제 권오수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BMW 코리아의 그 좀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상장까지 시키고 이런 거는 도이치모터스라는 딜러사를 좀 기업다운 기업으로 좀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또 상장을 한다는 건 일단 큰 돈을 이제 만질 수 있다는 그런 욕심도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가가 9,000원에서 이제 막 1,800원까지 떨어졌으니 이득을 보려고 분명히 넘겼을 텐데 떨어졌다. 이건 예상 외라고 보이죠? 예상 밖의 변수가 생겨서 아마 주가가 바닥을 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죠. 이때부터 도이치모터스가 이 주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주가 조작이 시작됐다라고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이 됩니다. 이게 지금 경찰이 조사한 내사 보고서거든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요 2010년 요 주가가 조작이 막 있었을 때 그때 이 보고서가 작성된 게 아니고 한참 지난 다음에 2013년도에 경찰이 이걸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사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경찰이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니까 주가를 끌어올려야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모 씨라는 주가 조작 선수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오수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수를 불러들였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실력이 좋은 유능한 선수. 이 선수를 불러들여서 작업이 시작됐다. 2010년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부탁을 합니다. 좀 주식을 끌어올려다오. 당시 선수라고 하니. 그래서 저희가 펀드 매니저 몇 명한테 좀 이땡땡 이분에 대해서 아느냐 했더니 다 알더라고요. 유명한 선수더라고요. 미국의 그 NBA 출신이고 한국에서 주가 조작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한 사람이다. 그 바닥에서는 통상적으로 선수라고 불린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자 우리가 주식을 올려야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권오수 회장이 이제 자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경찰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은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명을 끌어모았는지 그리고 어디서 만났는지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무슨 호텔에서 만나서 이땡땡 누구를 만나고 김땡땡 양땡땡 양모 씨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이제 이모 씨라는 그 주가 조작 선수한테 이름을 위탁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를 이제 끌어올렸다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한 38페이지 정도에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모 씨라는 주가 조작 선수가 경찰에 자필서로 진술을 했습니다. 일종의 자백을 한 거죠. 내가 권오수 회장의 요청을 받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다라고 경찰에 이 얘기는 모든 사건이 끝났는데 주가 조작했던 가담했던 선수가 자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백을 했다면 이건 맞는 얘기죠.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내사 보고서를 이제 낸 거고요. 그런데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가 혼자 할 수 없으니 주가 조작을 같이 하는 주가 조작 공범 8명을 전부 명기를 하거든요. 그 주가 조작 8명의 공범 가운데 김건희 씨 이름이 나옵니다. 현재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가 그때 주가 조작을 한 이렇다는 건 이 8명이 사고팔고 주고받고를 해야 되는 중에 한 명, 그게 김건희. 그럼 김건희도 가담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8명 공범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그 주가 조작 주범인 이모 씨가 경찰에 진술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권오수 회장이 또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주 그 김건희를 이 이땡땡 주가 조작 선수 그 사람에게 소개하고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주식 24만 8천 주 이미 대주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 주식을 이땡땡에게 이름해서 주식뿐만이 아니고 현금 10억 원도 이땡땡에게 위탁해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게 했음이라고 이모 씨가 이제 여기서 경찰한테 이제 진술을 한 거예요. 김건희 씨 이름이 나왔을 때 김건희가 지금이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지 2013년도 이때는 경찰이 봤을 때 아마 김건희 씨가 누군지도 몰랐을 겁니다. 물론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과 이미 2012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뒤에 이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검사의 부인이라는 걸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윤석열 검사가 뭐 윤석열 그때는 검사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유명하고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그렇게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주가 조작을 한 공모범 8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주가 조작을 했느냐? 2009년 1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이때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주가 조작을 시작한 시점은 2010년 2월입니다. 2010년 2월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한 두세 달 뒤에 주가 조작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선수인 이모 씨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끌어올리진 않고 한 8개월 정도는 사전 정지 작업을 이제 계속 거칩니다. 보통 주가 조작은 이렇게 하는군요. 선수들을 모아서 주고받고 이런 작업을 해서 살짝 끌어올리는군요. 이걸 구렁이 작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제 사고팔고 조금씩 정지 작업을 하다가 그래야만이 들키질 않으니까 201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5달 만에 8,380원까지 주가를 최대로 끌어올립니다. 최고점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저희가. 역시 선수들은 선수들이네요. 이래서 이득을 많이 보네요. 1,800원까지 떨어졌던 게 8,380원. 이렇게 본 수익이 23억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모녀가 본 이익이. 팔았으니 수익이 났다라고 이득을 봤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온 거죠.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팔았겠죠. 그다음부터 쭉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 싶었어요. 이제 우리 성공했다. 서로 이제 그 배분하고 헤어졌겠죠. 2013년에 이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누군가가 경찰에 제보를 합니다. 2011년도에 수익을 보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그 후 2년 후에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 그 내부에 있던 사람, 이 주가 조작 선수 중에 한 명이네요.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확 오른 게 주가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그 8명 중에 한 명이 일종의 배신을 하고 경찰에 제보를 한 거죠. 이게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보고서가 경찰에서 이거 주가 조작 정황이 있네. 맞네. 왜냐? 그 주가 조작 주범이었던 이모 씨가 다 일종의 자백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동원해서 얼마를 끌어들여서 김건희 씨한테도 24만 8천 주를 받고 또 현금 10억을 받아서 이렇게 주가 조작을 했었다라고 본인이 이제 자백을 했으니 그래서 경찰에서 이 보고서를 내고 자 이제부터 이거는 내사 단계가 아니고 본격적인 사건으로 들어가야겠다. 우리가 수사를 해야겠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정황적인 증거고 물론 자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되려면은 김건희 씨를 포함해서 8명이 주식 거래 그 패턴이 어땠고 거래 기록이 어땠고 또 차명으로 거래했는지 안 했는지 서로 얼마씩 이렇게 최고가로 던지고 최고가로 받고 뭐 이런 기록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은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서만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경찰에서 이런 주가 조작 의심이 있으니 그 자료 좀 우리 봅시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경찰은 이 자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감원이나 이제 그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이 자료를 요청받으려면 검찰에 그 영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에서 검찰만이 요청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때가 윤석열과 결혼 후 1년이잖아요. 과연 이게 수사가 될 수 있나요? 불가하죠. 유검무죄잖아요. 검찰이 뒤에 있으면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게 적용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검찰에 이제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에서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7달 경찰에서 질질 끌다가 뭐 더 이상 수사 진전이 안 되니 자백만 있으니 이걸 뭐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찰에서 이걸 왜 이 자백까지 다 있고 그런데 왜 이 자료를 갖다가 확보하지 못하게 했을까라는 의심이 당연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의심하는 거는 2013년도 얘기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 씨가 결혼했으니 그 윤석열 검사의 부인 이름이 거기 똑하니 나와 있으니 그 부분을 그래서 수사에 좀 의지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2013년도 이후에 기사화 되지도 않았었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거 뭐 자꾸 협조를 안 해주니까는 이거 뭐 안 되나 보다 하고서는 그냥 묻어버리자 하고서는 이제 땡쳤어. 땡쳤다. 내사 종결.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는 유검무죄라고 하니 검찰로 넘겨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겠다면은 그만인 거잖아요. 그게 그때도 적용이 됐다. 그래서 결론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네요. 검찰의 백으로. 어요. 손 털고 그렇게 지나가나 보다 했습니다. 2013년도 이후에. 그런데 올해 2월에 이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언론에 흘러나옵니다.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뉴스타파 이 독립언론에 2013년도에 경찰에서 사실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라는 주식을 조작했다, 거기에 가담했다라는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합니다. 상당히 시끄러웠지만은 그때 이후로 크게 뭐 발전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그 수사가 다시 또 진전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또 잠잠해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7달 정도 지나서 최근에 며칠 전이죠. 다시 언론에서 옛날에 그 주가 조작을 했던 게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아니고 엄마인 이 장모 최모 씨가 뭐 최 회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을 한 거다라는 기사가 다시 터집니다. 이 당시에 이 그 모녀하고 친하게 지냈던 최 회장의 동업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최 회장의 동업자가 전화를 하다가 마침 그 얘기가 나와서 그때 주식을 한 거는 딸내미가 아니고 최 회장 당신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도이치모터스 뭐 관련해서 기사가 막 나오더라. 왜 그런 거냐 하니까는 이때도 김건희의 힘은 상당했을 것 같네요. 뒤에가 총장을 달고 있는 윤석열이가 있었으니 그래도 이런 자꾸 제보들이 나옴으로써 사건은 계속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건데 왜 제보자들이 자꾸 나올까요? 제보자들을 배신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래서 김건희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김건희 엄마 최은순이 이 주가 조작에 숨어있던 배우라라고 보여지는 거죠. 회장이 그때 자기 입으로 이제 좀 통화를 한 거예요. 그때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그거는 벌써 2000몇 년 난. 회장님이 한 건데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 녹취록을 보면은 최은순이 했다고 본인 입으로 자백을 한 거잖아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 최은순이 한 거라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라고 지금 대답을 한 거죠. 통화한 당사자, 그 최 회장 장모 최 씨와 통화한 그분을 한번 그래서 저희가 좀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방금 들으신 그 통화 내용이 최근에 통화한 건 아니고 올해 초 2월에 뉴스타파에서 그 주가 조작했다고 처음 막 그 기사가 떴을 때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아니 그거는 딸내미가 한 게 아니고 장모 최 씨, 최 회장 당신이 한 건데 왜 딸내미가 한 거로 나오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최은순의 성향을 보면은 자랑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랑, 내가 뭘 갖고 있다, 내 딸이 검사는 사귄다, 막 이런 등 어디 가면 이렇게 의식되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런 습관이 본인한테 좋은 것 같지는 않죠? 그냥 그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아요. 왜 녹음까지 해서 이게 좀 최 회장한테 안 좋은 뉴스가 좀 될 수 있도록 된 거냐. 원래 녹음은 다 한답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다 녹음했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동업자 사이는 보통 녹음을 다 한다고 하네요. 서로 간에. 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았을 때는 그냥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던 거죠. 배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동업자들 배신하는 거야 뭐 원체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녹취록이 세상에 오픈이 됐던 거죠. 이전에 동업자 사이였기 때문에 이분하고 최 회장하고 둘이 그때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고 결국은 다른 동업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동업자들이 어쨌든 다 나중에 등을 다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그 배신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그 녹음 파일이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내용을 잘 보시면 주가 조작하는 방식, 방법, 그리고 어떻게 주가 조작을 진행하는지 이 과정이었어요. 이게 김건희, 최은순. 결론은 최은순이 뒤에 있었고 모든 걸 지시했고 그렇다면 김건희는 선수였다는 건가요? 현재 이 주가 조작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주가 조작을 포함하여 특검을 발의한 상태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지만 이번엔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어 부활했습니다. 21대보다 수사 대상은 더 넓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물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7대 의혹과 관련 공무원의 불법 행위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김건희 종합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양평고속도로 명품 가방 수수, 현재 국정농단이죠. 이 모든 걸 포함해서 특검, 종합특검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드디어 종합특검이 발의되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거부 엄청 남발하죠. 거부를 참 좋아해요. 이 거부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곧 머지않는 것 같습니다. 종합특검법 이번에 통과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봐요. 바이바이.